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 도예리 기자.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잘 지내셨죠? 네,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재미난 소식을 가져오셨다고. 이번 주에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면은 거래소는 누구나 다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거래소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이런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코인 투자자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항들, 네, 생각해봐야 되는 점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기자님은 네, 거래소 상장빔이라는 걸 한번 맞아보셨나요? 아, 제가 맞았냐고요? 상장빔 맞으면은 떡상하는 거잖아요. 완전 기분 좋죠, 그러면. 그죠. 너무 많이 오르니까. 맞아보셨어요? 네, 지켜만 봤습니다. 아,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거래량 폭발되잖아요. 그렇죠. 딱 상장하거나 막 미친 듯이 오르니까. 맞아요. 근데 항상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섣불리 들어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팍 오르다가 또 팍 떨어지니까. 저도 그래도 거래소 사용해본 경력으로 치면은 6년 정도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상장빔을 맞아본 경험은 없어요. 그게 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코인을 ICO를 참여해가지고 받던, 아니면은 P2P로 다른 사람한테 사던, 상장 아직 안 한 코인을 들고 있다가 어느 거래소든 이 상장 빔이 한번 세게 올 것 같은 그런 거래소에다가 넣어놨다가 상장을 딱 하면은 바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건데, 이 코인이 상장이 될 건지 말 건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코인이 상장이 되면은 떡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알아야겠죠. 네. 그거를 근데 어떻게 사전에 알 수가 있지가 저는 좀 지금도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네. 이게 선행 매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단어 뜻 그대로 뭔가 남들이 아직 모르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남들이 아직 모를 때 미리 그 해당 종목을 사는 행위를 이제 선행 매매라고 하죠. 네. 남들을 프론트러닝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에 상장된다, 어떤 특정 종목이, 신규 종목이 상장된다는 정보는 대외비거든요. 이거는 상장될 때까지도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선행 매매를 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기자님한테 잠깐 얘기 나눴듯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는 걸 알고 미리 그 코인을 들고 있다가 상장 딱 하자마자 막 파는 걸까? 이게 항상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보력의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바이낸스 내부 임직원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비밀의 정보를 네. 어떤 방법으로든 경로로든 미리 알아내서 그 코인을 미리 사놨다가 상장하면은 바로 파는 행위는 선행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네. 그래서 이 거래소들의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마다 이런 선행 매매를 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지갑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최근에. 그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그 분석 보고서를 이제 리뷰를 했고, 네. 그 리뷰한 결과를 이제 기사로 쓴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업비트에도 지난달 27일에 1인치 네트워크라고, 네. 1인치 네트워크, 네. 디파이죠? 이 디파이 토큰이 상장이 됐는데, 이게 4,164원에서 23,300원까지 한 6배 정도 순식간에 급등을 했다가 1시간 만에 8,000원대로 다시 급락을 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에이브,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신규 코인들이 다 이제 비슷한 수순을 겪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루나 2.0도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다고 저도 봤어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8불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대형 거래소들이 신규 종목을 상장하고 신규 종목이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이 가격이 막 치솟는 현상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완전 좋죠. 네, 현실적으로 거래가 봤을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래소 수익은 수수료니까, 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고, 매출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이제 해당 거래소가 그만큼 또 브랜드 이미지도 가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바이낸스가
거래량 기준으로 가장 최대의 거래소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작년 한 8월경에 누가 한 6일 동안 이 노시스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대량 네.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한 36만 달러 어치의 노시스 코인을 이제 계속 축적을 한 거예요. 이 지갑이. 네. 근데 참고로 노시스 코인은 그 뭐죠? 프리딕션 마켓, 예측 시장이라고 하죠. 네. 그 예측 시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쓰이는 코인 이름이 이제 노시스 코인인데 어쨌든 이 노시스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어요, 작년에. 네. 근데 그 상장 직전에 어떤 지갑이 한 36만 달러어치의 노시스 코인을 막 축적을 한 거예요. 6일 동안. 네. 그 다음에 7일째가 되니까 이제 이 거래소에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300달러에서 41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36만 달러어치의 노시스를 들고 있던 지갑은 바이낸스에서 해당 물량을 다 털고 나온 거죠. 불과 4시간 만에 보유 물량을 대박이다. 전부 매도했다고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수익은 그래서 얼마냐? 36만 달러어치가 50만 달러로 최종 이제 손에 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순수익은 14만 달러인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얼마인가요? 1억 7천만 원? 1억 뭐 대충 2억이라고 하죠 뭐. 네. 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패턴을 발견한 거는 아르구스라고 하는 네. 어떤 이제 트레이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이곳에서 이제 이 지갑의 그 블록체인 기록 같은 것들을 다 보고 네. 해당 보고서를 한번 해당 그 패턴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월스트리트 저널과 공유를 해서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8월 24일 날, 그죠? 네. 그 지갑이 노시스를 매집하기 시작한 그 날짜가 이제 나오죠. 한 200에서 250달러 사이에서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29일까지 쭉 매집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9일 날 뭐 30일일 수도 있고, 바이낸스가 노시스를 상장하니까 가격이 쭉 올라가죠. 400불 넘어서까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양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아르구스의 분석이 맞다면 바이낸스에 노시스를 상장하는 걸 미리 알고 6일 동안 매집을 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선행 매매를 말하자면 한 건데, 이 선행 매매를 과연 우리가 뭐 어떻게 봐야 될까? 불법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행위를 봐야 될까가 이제 논점인 거예요. 네.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불법인 것 같으신지 아니면? 굉장히 불법인 것 같은데, 네,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불균형하니까요. 그렇죠. 네. 정보 불균형, 네. 기울어진 운동장, 네. 뭐 이제 불투명한 정보 관리,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노시스 코인을 이제 바이낸스 관계자가 자기 예를 들어서 상장의 날을 펼쳐 보면 자기 부인이나 뭐 자기 그렇죠. 동생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지고 돈 이렇게 벌었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불법인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냥 알려준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 돈을 그들한테 주고 대신 내가 사줘라. 대신 사줘라. 그러면 수익 반반하자.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시장에서 혹은 전통금융시장에서는 이 선행매매는 당연히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불법이고 범죄 행위인데,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케이스를 찾아왔는데요. 네. 하나금융투자, 우리나라 어. 대표 금융그룹이죠. 네. 여기 전 대표이사가 선행매매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선행매매라는 게 뭔지 이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요. 네.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이 금융 뭐 투자 알선업, 투자 중개업,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라이센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고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이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챕터가 이 코드 오브 에틱스라고 해서 도덕이죠, 말하자면 도덕. 네. 도덕에 관한 부분인데, 이 자본시장법 71조 제1호가 그 부분에 속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투자자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앞에 세우지 말 것, 내세우지 말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선행매매가 바로 정확히 그런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취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대중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범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님은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선행매매를 하셨대요. 만약에 조사 결과 이게 이제 유죄로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특중경제가중처벌법인가? 특수경제가중처벌법, 특경법이라고 하는 네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있고, 네. 그 이제 미국은 자본시장법 관련해가지고 뭐 금융사기라던가 이런 거를 저지르면은 징역이 막 20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무기징역 살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솜방망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경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오고 있는 게 금융범죄나 뭐 자본시장법 교란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게 처벌을 해라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형사처벌을 받는다, 뭐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징역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좀 큰 어떤 형사처벌 중에서도 굉장히 큰 범주에 속하는데 네. 이제 선행매매,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인이 뭐 그래서 증권이냐 아니냐, 자본시장법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하니까 이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논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진짜 코인 혹은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그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규제를 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 선행매매와 관련된 이 법률 조항에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겠죠.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우리가 의심스럽게 지금 정황을 확인한 그런 선행매매 행위들은 이제 우리나라 법률로 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무겁게 다루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 아르구스라는 그래서 이 그 트레이딩 솔루션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그리고 FTX에 똑같은 패턴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46개의 지갑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6개의 지갑들이 총 한 200억 원에 달하는 코인들을 상장 직전에 네. 매수한 걸로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지갑들을 찾아낸 거죠. 근데 이제 뭐 블록체인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는 알 수 있는데 사실 네. 이 지갑들의 주인이 누군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2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런 똑같은 행위를 벌인 지갑들이 46개가 있고 순수익을 한 1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원 정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200억 원 아니에요? 200억 원. 20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상장 직전에 매수했다. 네네네네. 이 내용을 제가 건너뛰었네요. 아, 그렇네요. 20억 원. 네. 순수익은 2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네. 이게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래소로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거기서부터는 추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가고 이게 뭐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왔다. 요 정도 우리가 추적했을 때 한 20억 원 정도 얘네가 수익을 본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거래소 안에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돈을 더 벌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거래소의 내부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람이면 그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다른 뭐 어떤 신규 종목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 비물을 한번 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번 걸로 추가적으로 뭐 차익 거래나 아니면은 뭐 세력이 이렇게 가격을 치고 빠지는 펌프 앤 덤프 같은 걸 통해서 더 돈을 벌고 나중에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게 바이낸스에서만 비단 벌어지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르구스가 국내 거래소도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뭐 솔루션? 그런 분석 업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거래소들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만약에 벌어지고 있다면 네. 이게 그냥 누가 돈 벌고 나가서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상장 빔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감이 있어서 아 이거 상장될 거고 상장되면 무조건 떡상각이야 라는 걸 알고 그냥 샀어. 그리고 실제로 상장 빔이 발생하니까 팔고 나왔어.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볼 수 있는 피해라고 하는 거는 상장 빔이 발생했을 때 이 세력이 갑자기 더 사잖아요. 더 팔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없었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량 물량을 매도로 내놓는 바람에 네. 상장 빔이 꺾이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들어온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코인을 이 거래소에 상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코인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상장을 상장시키고 나서도 가격 바로 안 떨어지게 하고 가격이 오르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또 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계속 꾸준히 오르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게끔 유혹을 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한 번에 팍 던져버리면 그렇죠. 말하자면 꼭지에서 털고 나온다. 네. 뭐 이런 전략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르니까 샀던 개미 투자자들은 바로 가격이 쭉 떨어질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피해를. 그런 행위가 사실 그러니까 작년에 특근법 시행되고 나서는 좀 잠잠해졌지만 그 전만 해도 제가 막 기사 쓴 것도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진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코인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코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황일 뿐이지만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이 얘기를 들어요. 코인 시장은 사실 장 마감이나 장 오픈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한 아침 9시 정도만 되면은 누군가가 시장을 한번 쫙 정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침 9시에요? 네, 아침 9시만 되면은 그 우리나라는 출근하시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 새벽 시간에 거의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소들. 네. 그러다가 조용하다가 아침 9시가 되면 갑자기 활발해지는데 그때 한번 이제 쫙 먹고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거죠. 뭐 사람들이 너 가만히 그러니까 매수를 막 이제 하려고 그러고 매도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매도 물량 다 받아주고 매수 물량 다 받아주니까 좀 이제 조용해지다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오에서 오후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는 그런 패턴을 항상 보인다라고 말하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트레이더 중에. 네. 그래서 코인 암호화폐 그 시장은 되게 투명하다.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게 상장 빔이 될지 아니면 떡락 빔이 될지는 진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 미리 이렇게 작전을 세우거나 막 이랬으면 몰라도 그냥 차트 움직임만 보고 알기는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네, 웬만하면 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쓰는 기사나 아니면 도 기자님이 쓰시는 기사들 보고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죠? 자기의 어떤 이런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분석하냐, 이거는 차선책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제 거래소들은 그러면 내부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Motions, how the kid never switch codes, but he code switch focus. Staring down your team with a frozen ice cold look that could end the summer solstice. Cause I'm more like the top dog. Keep on running game and the gang will accost y'all. I be calling plays from a plane while I'm off court, but we ain't the same. You a lame, I'm a mob star.